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10분 수학의 권수배 쌤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지금 수열 중단원 하나를 다 배웠어요. 지금 수열의 정의부터 해서 등차 수열, 등비 수열에 대한 얘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138페이지 보면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의 중단원 마무리하기 문제가 있는데, 자, 오늘이랑 다음 시간까지 해가지고 여기 중단원 마무리하기 문제를 2차 시에 거쳐서 함께 풀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138페이지에서 139페이지까지 11개의 문제를 함께 풀어볼 텐데요. 자, 그럼 바로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보면 1번 문제는 말했듯이 이거는 이제 규칙성 찾기예요. 규칙성 찾기. 규칙성을 찾아가지고 그죠? 얘를 일반항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아가서. 자, 1번을 보면 첫 번째 항. 뭐 나머지 모든 항들이 다 분자는 1이네요. 분자는 다 1이고 분모를 보면 분모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분모는 첫 번째 항은 2 곱하기 1, 두 번째 항은 2 곱하기 2, 세 번째 항은 2 곱하기 3, 네 번째 항은 2 곱하기 4. 그러니까 다 2에다가 항 번호를 곱한 형태가 분모에 쓰여져 있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1번의 수열을 일반항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생겼어요? 분자는 항상 1이고 그치? 분모는 어떻게? 2 곱하기 항번호 2n 이렇게 생겼겠네요. 자, 이때 나는 7번째 항이 궁금하다고 했으니까 7항은 어떻게 생겼겠어요? n에다가 2 넣으면 14분의 1이 됨을 알 수 있겠습니다. 2번 뭐죠? 2번. 2번이 여러분들 조금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보면 자,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첫 번째 항에 1이 들어가 있고 두 번째 항엔 2가 들어가 있고 세 번째 항은 3이 들어가 있고 네 번째 항은 4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앞에 있는 이 마이너스 부호들을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야.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였다가. 자, 요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 1이 됐다가 세제곱하면 다시 마이너스 1 됐다가 네제곱하면 1이 됐다가 이렇게 마이너스 1의 거듭제곱은 계속 1과 마이너스 1을 왔다 갔다 해요. 그쵸? 자, 그걸 여기다가 녹여보면 자, 일반항 표현했을 때 어떻게 생겼겠어요? 얘는 기본적으로 n에다가 언제 마이너스가 붙어요? 짝수일 때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마이너스 1에 n 플러스 1 이렇게 쓰면 되겠죠. n에다가 1 넣으면 마이너스 1, 2 넣으면 n에다 1 넣으면 1, 2 넣으면 마이너스 2, 3 넣으면 3 잘 구한 거죠. 그렇죠? 우리는 몇 번째? 7번째 항이 궁금하니까 7 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마이너스 아니죠. 플러스 되네요. 플러스 7 이렇게 되겠죠. 뭐 일반항을 찾지 못하더라도 규칙성을 가지고 7번째 정도를 추측해 보는 건 할 수 있겠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 가지고 일반항까지 찾아봤습니다. 자, 2번 문제는요. 드디어 이제 나왔네요. 어떤 거? 등차수열의 일반항.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어떻게 구합니까, 여러분들?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어떻게? 첫 번째 항 플러스 n-1 공차.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랑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등차수열에서는 첫 번째 항이 뭔지 그리고 공차가 뭔지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1번 문제를 보면 첫 번째 항은 주어졌어요. 첫 번째 항은 7이라고 주어졌고 공차를 찾아야 되는데 공차 얼마씩 커져요? 계속 보니까 3씩 증가하고 있죠. 그렇죠? 공차가 3이죠. 따라서 일반항 AN 구하면 첫 번째 항 7에다가 플러스 n-1 곱하기 공차 3 정리하면 3n 플러스 4 이걸 알 수 있겠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잘 풀었는지 아니면 오답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검산의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n에다가 몇 개 집어넣어 보세요. 1, 2, 3, 4 집어넣으면 7, 10, 13, 16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내가 일반항을 잘 찾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2번 보겠습니다. 2번. 2번은 첫째 항이 얼마예요? 첫째 항이 마이너스 1이고 공차를 바로 줬네. 우리가 안 찾아도 되게끔. 그러면 어떻게 생겼어요? 일반항은 첫 번째 항 마이너스 1에다가 플러스 n-1 공차 얼마? 2. 따라서 정리하면 어떻게 생겼어요? 2n 마이너스 3 이렇게 생겼죠. 자, 이번에는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구하고 있네요. 그죠? 등비수열의 일반항. 등비수열의 일반항 어떻게 구해요?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얘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항이랑 그리고 누구? 공비가 중요하겠죠.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몇 번? n 마이너스 1번 곱해주면 얘가 n번째 항이 되겠지, 그지? 자, 1번 문제를 보면요. 1번 문제는 첫 번째 항이 얼마냐면 첫 번째 항이 1이고요. 그쵸? 공비가 얼마로 주어졌어요? 1에서 5, 5에서 25, 25에서 125, 5씩 곱해진 상황이잖아요. 따라서 일반항을 구하면 첫 번째 항 곱하기 공비 5의 n-1, 즉 5의 n-1이죠. 에다가 1, 2, 3, 4 넣으면은 1, 5, 25, 125 나오니까 그죠? 2번은요. 2번은 첫 번째 항이 얼마예요? 첫 번째 항이 2고요. 공비가 마이너스 6분의 1이래요. 그러면 일반항은 어떻게 구할 수 있다?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 마이너스 6분의 1에 n-1승 이렇게 써서 일반항을 찾을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자, 4번 문제는 지금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에 지금 연속된 세 개의 항이 주어졌는데 요거 뭐 물어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가만 보니까 양쪽에 어떤 수들이 있고 가운데 껴있는 요 항의 값을 찾아라라고 하니까 얘는 가운데 낀 항 누구의 등차 수열의 가운데 낀 항 등차 중항이 되겠죠, 그렇죠? 등차 중항이고 마찬가지로 등비 수열에서는요. 등비 수열에서 가운데 낀 항 요놈은 등비 중항이 되겠지, 그치? 자, 먼저 1번 등차 중항의 성질이 뭡니까? 등차 중항의 성질은 등차 중항은 그지? 가운데 낀 놈이 누구? 양쪽에 있는 두 놈의 뭐와 같다는 거예요? 산술 평균값과 같다는 거죠. 따라서 x를 찾으면 얼마입니까? x는 1임을 알 수 있겠네, 그치? 그럼 확인해 보세요. 1이면 공차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맞네. 잘 구했네. 2번 보겠습니다. 2번 보면 이제 등비중항의 성질은 뭡니까? 등비중항은 어떻게? 가운데 낀 놈의 제곱이 양쪽에 있는 두 놈의 곱과 같다는 얘기죠. 제곱해서 16 나오는 거 y는 4가 있을 테고 또 y는 마이너스 4가 있을 테니까 2번의 답은 두 개가 있을 수 있겠네요. 만약에 y가 4이면 어떻게? 공비가 4고 y가 마이너스 4면 공비가 마이너스 4인 등비 수열이겠죠. 그렇죠? 자, 사실 이 등차 수열도 여기 지금 등비 수열은 보니까 자기 자신을 가운데 낀 놈을 제곱하면 양쪽에 있는 놈의 곱이 된다? 근데 왜 등차 중앙이랑은 좀 느낌이 다릅니까? 등차 중앙도 이렇게 쓸 수 있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두 번 더하면 이게 양쪽에 있는 놈, 요 놈의 합이다.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요렇게 2x로 그러니까 어쨌든 등차 수열은 덧셈과 관련된 거고 등비 수열은 곱셈과 관련되기 때문에 등차 중앙은 가운데 낀 놈 자기 자신을 두 번 더하면 양쪽에 있는 놈 두 개 더한 거랑 같고 등비 수열의 등비 중앙은 자기 가운데 낀 놈 자기 자신을 두 번 곱하면 양쪽에 있는 놈 곱한 거와 같다. 이렇게 한꺼번에 생각을 해도 뉘앙스를 맞춰가지고 생각해도 됩니다. 자, 5번이에요. 5번은 지금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의 이제 합을 구하는 공식이죠. 그죠?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볼게요. 자, 리뷰 잠깐 해보겠습니다. 이제 공식이 조금 복잡해지니까 첫 번째 등차 수열의 합. 등차 수열의 합은 어떻게 구할 수 있죠? 등차 수열의 합은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은 어떻게? 제일 첫 번째 항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n번째 항 이 둘의 합에다가 그죠? 어떻게? 항의 개수 n을 곱하고 나누기 2 하면 되는 거죠. 또 여기 지금 등차 수열에서 요놈 일반항을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일반항을 an은 a1 플러스 n-1 d로 쓸 수 있으니까 an 대신에 a1 플러스 n-1 d로 바꿔 쓰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얘가 2a1 플러스 n-1 d의 전체 항의 개수 n 나누기 2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죠? 자, 여기 첫 번째 공식은 뭐 때 편하다? 첫 번째 항이랑 마지막 항 알 때. 두 번째 공식은 언제 편하다? 첫 번째 항이랑 공차를 알 때. 그때 쓰면 편하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등비 수열은요.
등비 수열의 합은 어떻게 구할 수 있었습니까? n항까지의 합은 어떻게? 1-r 분의 첫 번째 항 1-r의 n승 이렇게 구할 수 있고, 또는 분모 분자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가지고 r-1 분의 a1 곱하기 r의 n승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뭐 둘 중에 아무거나 써도 그냥 분모 분자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한번 곱하는 정도의 차이밖에 안 나오는데, 그래도 팁을 주자면 첫 번째 항을 쓸 때는 언제가 편하냐면 r이 1보다 작을 때 쓰면 편하고, 두 번째는 r이 1보다 클 때 쓰면 편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공비가 1인 경우에도 등비 수열이긴 한데, 공비가 1인 경우에는 상수 수열이라고 했죠. 계속 같은 값만 나오는 수열, 그치? 그 수열은 그냥 첫 번째 항이랑 나머지 모든 항들이 다 같으니까 그냥 첫 번째 항 곱하기 항의 개수 해갖고 바로 풀 수도 있고요. 그죠? 자, 이거 갖고 이제 문제를 해결해 볼게요. 그럼 1번. 1번 보면 등차수열. 첫 번째 항이 얼마였어요? 첫 번째 항이 2고 공차가 얼마입니까? 공차가 마이너스 5네요. 7항까지 합을 구하라고 했네요. S7을 구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2배의 첫 번째 항 플러스, 그지? n-1 d니까 7항까지 합이니까 6 곱하기 마이너스 5, 이런 녀석에다가 항의 개수 몇 개? 7 나누기 2 이렇게 주면 되겠죠. 계산을 굳이 하면 7 곱하기 4랑 마이너스 30 더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4 나누기 2 해서 약분이 되네요. 2랑 마이너스 24에서 마이너스 12 얼마요? 그럼 값이 마이너스 84인가요? 이렇게 구할 수 있고, 두 번째 얘는 첫 번째 항이 얼마예요? 첫 번째 항이 128이고요. 그쵸? 공비가 얼마입니까? 공비가 2분의 1이네요. 그러면 일곱 번째 항까지의 합은 1-2분의 1 분의, 그죠? 첫 번째 항 128 곱하기 1-2분의 1의 몇 승? 7승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얼마입니까? 2분의 1 분의 128 빼기 1 되겠죠. 그러면 127 곱하기 2니까 127 곱하기 2 얼마요? 254인가요?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좀 빡빡하게 썼네요. 쓰다 보니까. 자, 6번입니다. 주어진 수열은 등차 수열이요. 등차 수열일 때 A20을 찾으라는 게 문제죠. 어쨌든 간에 얘를 알려면은 A20은 어떻게 A1 플러스 19D, 등차 수열에서는 첫 번째 항이랑 공차만 알면 모든 수열을 다 찾아낼 수 있어. 당연히 첫 번째 항에서 공차를 더해서 두 번째 항 만들고 계속 공차를 더해가면서 다음 항을 만들 거기 때문에 첫 번째 항이랑 공차가 중요해. 첫 번째 항과 공차를 찾아내는 게 관건이죠. 근데 1번 문제를 보면 1번 문제는 주어진 건 3번이랑 7번밖에 없어요. 여기서 첫 번째 항이랑 공차를 어떻게 찾냐는 거지. 자, 아이디어는 어때요? A7에서 A3을 빼면 공차가 몇 개 차이 나는 겁니까? 공차가 4개 차이 나는 거죠. 세 번째 항부터 일곱 번째 항까지 가려면 공차를 4번 더해서 만든 거니까. 자, 요거 풀면은 16-4가 4D니까 공차를 찾았네요. 공차 얼마? 공차 3인 걸 알았죠. 공차가 요 3인 걸 알았고요. 그죠?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어떤 거? A3은 A1에다가 공차를 2번 더한 건데 A3이 4고요. 공차가 3이니까 A1을 찾을 수 있네요. A1은 얼마? 마이너스 2. 그러면 요 두 개 가지고 해결해 보면 A20으로 생겼어요. A1 마이너스 2 플러스 19 공차 얼마야? 마이너스 2 플러스 57이니까 얼마? 55가 됨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죠? 2번 문제 해결해 보겠습니다. 2번. 자, 마찬가지로 A10에서 A2를 빼면 공차가 몇 개? 공차 8개 차이 나는 거죠. A12 마이너스 13이었고
A2가 3이었으니까 D는 얼마? 마이너스 2인 걸 알 수 있네요. 자, 거기다가 A2는 A1에다가 공차를 한 번 더한 거고 A2가 3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2니까 A1이 얼마예요? A1이 5인 걸 알 수 있겠네요. 내가 알고 있는 건 공차가 마이너스 2라는 것과 첫 번째 항이 5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구하고자 하는 A20은 첫 번째 항 5 플러스 n-1d 19d 얼마? 5 플러스 마이너스 38이니까 마이너스 33이 됨을 알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7번도 등차 수열에 관한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려고 하면 첫 번째 항과 공차를 구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자, 근데 지금 나한테 주어진 식은 세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의 합이 26이라는 것과 네 번째 항과 일곱 번째 항의 차이가 마이너스 12라는 요 두 개의 정보가 있어요. 얘를 가지고 첫 번째 항과 공차를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라는 게 문제의 관건이죠. 그렇죠? 자, 가만 보면 근데 첫 번째 자 A3랑 A5를 더해서 26이래요. A3는 A1에다가 공차를 두 번 더한 거고 A5는 A1에다가 공차를 네 번 더한 거예요. 이게 26이라는 거죠. 즉 2A1 플러스 6D가 26이라는 사실을 알았네요. 요거 하나 알았죠? 두 번째 A4 마이너스 A7이 마이너스 12라고 할 때 A4는 A1에다가 공차를 3개 더한 거고요. A7은 A1에다가 공차를 6번 더한 겁니다. 얘를 해결하면 마이너스 3 D가 마이너스 12가 돼서 D가 얼마인 걸 알았어요? 4인 걸 알았죠. 이렇게. 그럼 좋네요. D가 4인 걸 갖다가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뭘 알 수 있어요? 지금 2A1 플러스 24가 26이니까 A1이 1인 것도 알았네요. 그쵸? 나는 그러면 요거 D가 4라는 거 A1이 1이라는 거 요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해결하면 되지. 일반항 구해볼까요? 일반항은 첫 번째 항 플러스 n-1 D니까 일반항은 4n-3 이렇게 생겼네. 근데 궁금한 게 뭐죠? 93이 몇 번째 항인지를 구하래요. 93이 몇 번째 항이냐고. 자,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 n이 의미하는 게 93이 되는 항의 번호가 될 테니까 얘를 풀면 되죠. 96 이꼴 4n이라서 n 얼마? n 24. 그러니까 난 답을 뭐라고 쓰면 돼요? 93은 제 24번째 항이 된다는 얘기죠. 자, 이 문제는 뭐 푸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 수열 자, 첫 번째 방법은 주어진 수열이 있어요. 11, A, B, C, 35. 얘가 등차 수열이래요. 자, 그럼 가만 보면 얘가 지금 첫 번째 항이고 35가 다섯 번째 항이니까 다섯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을 빼면 공차가 몇 번 나오는 거예요? 4개의 공차만큼이 나오겠죠. 즉 35 마이너스 11이 4D니까 그죠? 24가 4D니까 공차는 얼마라는 거예요? 6이라는 거예요. 6. 공차가 6임을 알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6씩 더해서 찾을 수 있겠지. 그럼 얼마야? A가 17, B는 23, C는 29.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자, 얘는 등차 수열을 정의를 이용해 가지고 공차가 얼마인지를 구해 가지고 그렇죠? 예. 공차를 갖고 문제를 해결한 거고요. 두 번째는 등차 중앙의 성질을 이용해 봅시다. 등차 중앙의 성질을.
주어진 수가 뭐였어요 지금? 11, A, B, C, 35인데 저번에 수업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쵸? 등차 수열에서는 이렇게 한 칸씩 떨어져 있는 놈들끼리 뽑아도 얘도 또 뭐라고 했어요? 등차 수열이라고 했죠. 결국 그러면 요게 지금 다 등차 수열이니까 B가 11과 35의 등차 중앙이 돼서 요 값은 얼마야? 나누기 2. 그러면 23. 이렇게 찾을 수 있죠. 거기에다가 지금 B값 찾아내면 11과 23에 또 가운데에 있는 값이 A니까 얘가 등차 중앙 성질을 이용해서 얼마인가 알 수 있어요? 얘가 17임을 알 수 있죠. 거기다가 또 마찬가지로 23, 35에 가운데 낀 C는 등차 중앙의 성질을 이용해서 23 플러스 35 나누기 2 해서 29 이렇게 세 수를 다 찾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 생각이 빠르게 나는 쪽으로 선택을 해서 문제만 정확하게 풀면 상관없으니까 어느 방법으로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를 보면 지금 문제 상황을 수열로 한번 나타내 보면 여러분들 좀 쉽게 문제가 이해가 될 거예요. 첫 번째 항이 9예요. 첫 번째 항이 9고, 그죠? 자, 그 다음에 뭐 두 번째 항이 있겠죠. 세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이 근데 세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이 절대값을 갖고 부호가 반대래. 그렇다는 얘기는 세 번째 항이 x면 다섯 번째 항은 부호가 반대인 마이너스 x라는 거지. 그럼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얘가 등차 수열이니까 여기 네 번째 항을 알 수 있지 않아요? 어떻게? 등차 중앙의 성질에 의해서, 그치? 세 번째 항, 다섯 번째 항의 평균. 근데 부호가 같고, 부호가 반대고 절대값이 같으니까 두 놈의 평균이 얼마예요? 0이네, 0. x랑 마이너스 x의 평균이 0이잖아요. 그러면 찾았네요. A4와 A1의 차이는 공차 3개 차이 나는 건데. 그지? 한 번, 두 번, 세 번. 자, 근데 A4가 0이고 A1이 9야. 그러면 공차 얼마예요? 공차는 마이너스 3이지. 그럼 다 찾았네요. 어떤 거? 첫 번째 항이 얼마예요? 9예요. 공차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입니다. 10항까지 합을 구하라고 했어요. S10. 그러면 2 곱하기 첫 번째 항 플러스 n-1, n이 10이잖아요. 그쵸? 9 곱하기 공차 마이너스 3. 항 몇 개 총? 10개. 나누기 2. 그러면 10 나누면 5 곱하기 2, 9, 18. 3이랑 9 곱하면 마이너스 27, 5 곱하기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45가 되면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요. 10번도 앞에 문제랑 비슷하죠, 그쵸? 등차 수열이고요. 5항까지 합이 40이고 10항까지 합이 150이래요. 자, 5항까지 합이라고 하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2분의 5 곱하기 2a1 플러스 4d. 그죠? 10항까지 합은 2분의 10에 2a1 플러스 9d 이게 쓸 수 있네. 얘가 40이고 얘가 155입니다. 그러면 요게 1번식이고 요게 2번식이면 보세요. 식은 두 개고 내가 모르는 건 A1, D, A1, D 모르는 문자 두 개, 식도 두 개. 그럼 연립 방정식을 이용해서 그죠? 두 미지수의 값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 좀 식을 계산을 빨리 하기 위해서 보세요. 양면을 5로 나누면 8, 2 곱하면 16이죠. 그쵸? 따라서 2a1 플러스 4d는 16이라는 거 하나랑 또 2랑 10 나누면 5, 5랑 155 나누면 31, 그쵸? 그러면 2a1 플러스 9d가 31. 자, 여기서 아래 거에서 위에 거 뺄게요. 그러면 2a1 날라갈 테고, 그죠? 9d에서 4d 빼는 거니까 5,
D는 15가 돼서 D는 얼마? D는 3인 걸 알 수 있네요. D가 3인 거를 뭐 두 식 중에 아무 식이나 넣어보세요. 그러면 A1이 얼마예요? A1이 2가 되네. 나는 A1과 공차를 모두 찾았습니다. 나는 뭐 구하라고 했어요? A10을 구하라고 했고 A10은 1 플러스 9D니까 그죠? A1이 2고 9 곱하기 D가 3 얼마예요? 29가 됨을 알 수 있겠네요. 자, 11번 문제는요. 보니까 관람석의 첫 번째 줄이 24야. 첫 번째 줄이 24석이고 계속 3개씩 늘어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첫 번째 줄이 24고 그 다음부터는 3줄씩 늘어난대. 그러니까 첫 번째가 24하고 똑같이 3씩 늘어나니까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죠. 그죠? 다 알았네. 첫 번째 항이 24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야. 20번째 줄까지 배치되어 있는데 전체를 다 더해보라는 얘기는 20번째 항까지를 다 더하라는 얘기죠. 따라서 S 20을 구하라는 거네. 20번째 항까지 합. 어떻게 구해요? 얘는 2 곱하기 첫 번째 항 24 n-1 20-19죠. 19 곱하기 공차 3 이런 게 총 항의 개수 몇 개? 20개. 그리고 어떻게? 나누기 2. 그러면 22 나누면 5 되고 그렇죠? 얘는 5가 아니죠. 10이죠. 10 되고 얘는 얼마예요? 그러면 10 곱하기 24 곱하기 2는 48 19 곱하기 3은 57 즉 480 플러스 570이니까 얼마야? 1050석이 있다라는 걸 금방 다 세보지 않아도 알 수 있겠습니다.